네, 안녕하세요. 작곡가 보빈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작곡한 에픽 장르의 리듬 작곡을 토대로 간단하게 리듬을 빌드업 시켜보고요. 그리고 나서 스트링 섹션을 오늘 한번 작곡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보시면 이 네 마디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작곡한 에픽 리듬입니다. 앞부분 잔잔하게 시작해서 이 부분을 빵 터뜨리는 쪽으로 짧게 한번 작곡을 해볼 건데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네 마디는요, 너무 짧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8마디로 간단하게 복붙을 이렇게 시켜줄게요. 컨트롤 D를 누르면 큐베이스에서 선택한 어떤 것이든 맨 끝부분에 같은 것을 복제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 컨트롤 D를 누르면 네, 요렇게 요 뒤에 붙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깔끔하게 마디 끝까지 채워져 있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요, 이런 식으로 조금 비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넘어가 있다면 컨트롤 D를 누르면 여기서부터 붙게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 리전들을 정리한 상태에서 컨트롤 D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8마디로 복붙을 해봤는데요. 심벌도 이렇게 복붙을 좀 해주고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8마디로 아주 잘 늘어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이 곡의 클라이막스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뒤로 좀 밀어줄게요. 뒤로 좀 밀어주고 처음에는 잔잔하게 리듬형을 좀 시작해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데미지 루프를 좀 활용해볼까요? 마음에 드는 소리를 또 찾겠습니다. 네, 요런 사운드가 좋겠습니다. 요걸로 한번 작곡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작곡이 된 모습이고요. 16분음표로 제 마지막에 작곡을 했기 때문에 16분음표 퀀타이즈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 부분들이 역시 손으로 쳤기 때문에 조금 밀리거나 당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앞부분을 밀어주고요. Q를 눌러서 퀀타이즈를 해줍니다. 역시 저번에 배웠듯이 Shift Q를 눌러서 앞뒤를 좀 채워주시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 뒷부분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다른 퍼커션과 레이어링 되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요거를 한번 복붙을 시켜주는데요, 요 뒷부분은 좀 달라지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작곡을 해주겠습니다. 네, 요렇게 작곡을 해봤고요. 자, 요렇게 하고 싱글 힛으로 넘어와서 역시 조금만 채워줄게요. 액센트만 찍어줄게요. 네, 이렇게 해주고요. 이거는 8분음표로 바꿔서 퀀타이즈 해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이어서 가볼게요. 네, 이렇게 해주는 모습이고요. 필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고를게요. 네, 이렇게 골랐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필인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싱글 힛에서는 이 저음부 위주로 먼저 저번 리듬 작곡과 똑같이 순서를 적용해서 해봤고요. 그 다음 순서로 요거를 복사해서 중음역, 네, 이 정도만 채워줄게요. 자, 우리가 지금 앞에는 빌드업이 돼야 돼서 뒤에만큼 크거나 빵빵하면은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연스럽게 빌드업 될 수 있도록 앞부분은 좀 수위가 낮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가 아무래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요거 조금 다듬을게요. 이런 식으로 강약으로 해주면 조금 자연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죠? 자, 그 앞부분 빌드업이라도 이런 쪼개지는 고음의 리듬이 좀 나오면 좋긴 하거든요. 네,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퀀타이즈를 해줄게요. 자, 한번 요것만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작곡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심벌을 잔잔하게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빌드업이 서서히 될 수 있게끔 찍어줬고요. 퀀타이즈를 해준 다음에 붙여줄게요. 중간에 연주할 때 좀 튀는 부분은 조금 내려주고요. 네, 이렇게 좀 크레센도 되게 이렇게 해줬고요. 자,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중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에서 뒤로 넘어갈 때 좀 이렇게 크레센도가 멀리서부터 되는 어떤 그런 사운드가 조금 모자란데요. 그걸 제가 한번 웨이브에서 찾아서 가져와 볼게요. 네, 제가 오케스트라 라이즈 FX라는 샘플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요거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쫙 커지는 이런 사운드인데요. 이걸 어디다 쓰느냐? 이렇게 클라이막스 가기 직전에 이걸 넣어줌으로써 클라이막스까지 가면서 곡 전체에 큰 힘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런 샘플은요, 어떻게 쓰느냐면 일단 원하는 마디까지 채워준 뒤에 조금 넘어가게 만들어 주시고요. 요거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오디오 파형을 잘랐기 때문에 페이드 아웃을 조금이나마 반드시 해줘야 틱 소리가 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부분은요, 반드시 퀀타이즈가 가능한 위치에 놓아 두셔야 됩니다. 자, 이건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자, 먼저 이것도 역시 잘랐기 때문에 페이드 인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이 샘플에다가 페이드 인을 길게 한번 더 주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왜 앞부분을 이렇게 맞춰야만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작곡을 할 때 이런 리듬부도 그렇고요. 앞에 거를 좀 활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심벌 롤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에 거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마디에 맞춰져 있어야만 우리가 복사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8마디마다 이렇게 복붙을 해서 곡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번 위치를 미세하게 수정할 필요 없이 바로 붙여 넣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위치를 이렇게 잡아준 겁니다. 자, 한번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좀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크레센도를 강하게 줘서 클라이막스로 딱 전환했을 때 팡 터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이런 샘플, 라이즈성 샘플은 다 괜찮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것을 8마디로 늘리고 이 부분으로 오기 위해서 앞부분 빌드업을 시작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스트링으로 한번 넘어가서 작곡을 해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스트링은 이렇게 트랙이 3개인데요. 첫 번째와 세 번째 트랙은 시네스트링 코어에서 앙상블을 가져왔어요. 똑같이 2개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왜 2개를 가져왔느냐? 하나는 제가 스피카토로 쓸 거고요. 하나는 제가 서스테인용으로 쓸 겁니다. 그리고 스피카토가 조금 아쉬워서 시네마틱 스튜디오 스트링스에서 제가 또 스피카토를 이렇게 덧대려고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리버브를 조금만 넣어줄게요. 네, 이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됐으니 어떻게 스트링을 저는 작곡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앞부분의 잔잔한 구간에서 스트링 중저음에서 점점 쌓아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 전에 제가 키 스위칭을 통해서 이렇게 스피카토로 바꿔주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먼저 연주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연주를 해준 다음에 퀀타이즈를 해주고요.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한 뒤에 역시 퀀타이즈를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유니즌 좀 시켜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간편하게 앞에 거를 좀 한번 더 활용을 해볼게요. 컨트롤 C를 누른 다음에 바의 위치를 정확하게 맞춘 뒤 컨트롤 V로 불러왔습니다. 자, 이걸 불러온 다음에 바이올린 퍼스트 세컨 정도 되는 미디 노트들을 한 옥타브 위로 복사해 줄게요. 네, 그리고 나서 앞에 2마디는 이렇게 하고 뒤에 2마디는 한 옥타브 더 위로 가줄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필인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한 뒤에 제가 유니즌을 또 이것도 해줄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저한테 메트로놈이 들리는데 메트로놈 사운드보다 악기 소리가 느려요. 자,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가상악기별로 이렇게 좀 반응 속도가 느린 가상악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버퍼 사이즈랑 관계없이 가상악기 자체적으로 좀 느린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자, 우선 트랙을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위에 이런 시계 모양과 좌우로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트랙 딜레이를 결정하는 곳인데요. 트랙 딜레이 in milliseconds라고 나와 있죠. 트랙 딜레이를 밀리세컨드 단위로 조절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럼 저는 스피카토 트랙을 이렇게 마이너스 40ms로 좀 땡겨 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한번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메트로놈 소리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만 들리는 건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요 인템포에 정확하게 가상악기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건 로직에도 있어요. 로직 프로 10에도 있기 때문에 로직 프로 10에도 트랙 누르고 왼쪽 인스펙터 창 보시면 잘 보시면 그 접혀져 있으면 펼치시고요. 딜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인스트루먼트 트랙에서 거기도 밀리세컨드 단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역할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CSS의 스피카토도 가져왔었죠? 좀 덧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키 스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키 스위치는 지워주고요. 시네마틱 스튜디오 스트링의 스피카토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훨씬 간결하고 댐핑이 살아있죠? 자, 그래서 요것도 이 시네스트링과 이렇게 덧댄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느리기 때문에 40을 당겨줄게요. 40ms입니다. 스트링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 두 음색이 섞이면서 좀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돼서 현악기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필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빼고 들어볼게요. 네, 조금 힘 빠졌어요. 제가 뮤트를 다시 풀어볼게요. 네, 훨씬 힘이 들어가죠? 이래서 덧댄 거고요. 이렇게 한 뒤에 서스테인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 빈 공간을 채워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채워준 모습이고요. 이거는 4분음표 기준으로 퀀타이즈를 해줄게요. 이거는 가볍게 지워줄게요. 자, 그리고 저는 모듈레이션과 같이 입력을 했기 때문에 모듈레이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은요, 스냅을 끈 뒤에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이 음과 음 사이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이어줄게요. 네, 스트링은 이렇게 음과 음사를 이어야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앞부분을 살짝 해봤고요. 뒷부분 계속 이어가 볼게요. 조금 불협화음이 난 부분들을 처리해 주고요. 네, 제가 입력하기 전에 모듈레이션을 만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듈레이션 자체가 튈 수가 있어요. 이중으로 입력이 돼서 이 부분을 정리해 줄게요. 이렇게 지워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고요. 역시 좀 이어줄게요. 자, 이렇게 이었더니 어때요? 너무 고음만 있고 중저음이 없죠? 그래서 첼로 베이스를 조금 더 덧대주겠습니다. 네, 퀀타이즈하고 입력한 모습이고요.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들 연필로 다듬어 주고요. 다시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좀 많이 느리기 때문에 이거는 60을 당겨 줄게요. 전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밸런스적으로 서스테인이 너무 커요. 그래서 가상악기에서 좀 줄여주겠습니다. 요게 서스테인인데요. 요걸 조금 줄일게요. 한 3.5 정도 줄였습니다. 구간마다 있는 심벌, 서스테인 심벌 롤 사운드가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채워줄게요. 네, 그리고 공 사운드도 중간중간 나와줬으면 좋겠어서 요것도 이렇게 채워주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자, 공 사운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죠? 앞부분은 상대적으로 잔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으로 줄여줄게요. 그래서 4마디마다 나오도록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심벌 롤도 반씩만 나오겠습니다. 이제는 뒤에 클라이막스로 넘어갈 텐데요. 이 부분은요, 스트링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기들이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해서 스트링 작곡 단계에서 너무 스트링으로 꽉꽉 채우지 않고 자리를 좀 비워가면서 작곡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비운다 그래서 마디를 전체를 쉬거나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전경, 중경, 배경에 대해서 오케스트레이션을 공부하셨다면 조금이라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클라이막스에서는 호른이나 콰이어, 다른 악기들이 충분히 크게 빵빵하게 나와줄 거를 예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중경으로 빠져주고 배경으로도 빠져줄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좀 미리 해두시면 아주 작곡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클라이막스에서 나는 어떤 악기로 전경을 끌고 갈 것인가, 주멜로디를 어떤 악기가 해줄 것인가를 어느 정도는 계획을 하신 다음에 작곡을 하시게 된다면 좀 더 쉽고 빠르게
작곡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작곡을 해볼게요. 클라이막스 구간. 네, 생각나는 만큼 먼저 작곡을 하고 퀀타이즈를 해주고요. 네, 일단 뼈대가 될 수 있는 고음 라인은 짰고요. 자, 우리가 시네마틱 스튜디오 스트링스도 불러왔기 때문에 이것도 덧대주도록 할게요. 자, 스트링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스테인도 코드에 맞게 깔아줄게요. 네, 틀린 부분 지워주고 퀀타이즈를 해준 다음에 다시 뒤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부분도 모듈레이션이 겹친 모습이고요. 이건 깔끔하게 지워줄게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좀 다듬어 줄게요. 네, 여기 크레센도 해줄게요. 자, 그리고 뒤를 좀 이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미디가 서로 이어질 수 있게. 그리고 맨 아래 음을 이어서 복사를 해주실게요. 베이스 라인으로. 네, 여기는 이렇게 음이 같이 이어지면 좋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스트링은 이 정도 작곡을 해줄게요. 자, 처음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